네, 이번에는 문제 45번에 대한 코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렬 전에 숫자들이 쭈루룩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숫자들에서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정렬 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렬 전에 있는 숫자들이 큰 수에서 작은 수 순서로 정렬돼서 이 리스트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숫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170에서 161로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정렬돼서 이렇게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근데 정렬된 리스트는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가 사라졌죠. 항목이 지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렬해 주는 코드예요.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자, 리스트에서는 두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정렬 전 리스트, 또 하나는 정렬 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전 리스트에는 지금 몇 개의 항목이 들어가냐면 10개의 항목이 들어가요. 정렬 후 리스트에서도 10개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렬 전에서는 값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161에서 170 사이에 무작위수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165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무작위수기 때문에 161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70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2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변수는 우리 숫자를 담기 위한 일종의 그릇, 상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를 가장 큰 수라는 변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수의 위치도 변수로 가장 큰 수의 위치 변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번호라는 변수가 있고요. 번호를 첫 번째 1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리스트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 가장 큰 수에서는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수에서 0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렬전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랑 가장 큰 수를 비교해서 정렬전 리스트에 있는 숫자가 크다면 이것을 가장 큰 수 변수에 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제가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가장 큰 수의 위치는 이제 가장 큰 수에 있는 값의 위치를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리스트에서는 몇 번째죠? 세 번째가 가장 큰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최종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70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맨 먼저 1번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렬전에서 165와 가장 큰 수를 비교합니다. 가장 큰 수에는 맨 처음에 0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165랑 0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했는데 어떤 게 더 큰가요? 165가 더 크죠. 그러니까 165를 가장 큰 수에 넣어줍니다. 165. 그 다음에 번호를 2로 높여주고요. 그럼 여기를 가리키겠죠. 여기를. 그럼 161과 165를 비교해요. 또. 그럼 어떤 게 더 큰가요? 이번에는 가장 큰 수에 있는 변수가 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65를 166, 162를 165로 바꿔주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165를 유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번호를 이번에는 3으로 올려줄게요. 2에서 3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3으로 올려주면 170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값을 가져오게 되면 가장 큰 수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170이 165보다 크죠. 그럴 때는 165를 17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170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끝까지 가요. 끝까지. 리스트의 끝까지 가고요. 그러면 가장 큰 수를 찾았을 때 이 리스트에서 170이 제일 큰 값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수의 위치는 3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큰 수를 찾으면 이 값을 정렬 후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170으로. 그리고 정렬 전에서 삭제해 줘요. 그럼 리스트가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10번을 반복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다시 이 값을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를 다시 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도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번호 0, 가장 큰 수 0이 되고, 그리고 리스트에서 다시 165와 가장 큰 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70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 찾는 거는 170보다 그 다음 작은 숫자를 찾아서 정렬 후의 값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 다음 작은 숫자가 169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렬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이 있는데 10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 10번 반복할까요? 정렬 전 리스트에서 데이터 10개를 추가하기 위해서 10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숫자를 넣냐면 161에서 170 사이에 무작위수를 넣고 있어요. 무작위수를. 그런 다음에 10번 반복하는데요. 왜 10번 반복하냐면 리스트에서 10개 항목을 정렬하기 위해서 10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1로 정하고 있고요. 가장 큰 수를 0으로 정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번호 값을 정렬전 항목수와 비교하고 있어요. 번호가 지금 뭐죠? 1이죠. 정렬전 항목수는 몇 개죠? 10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리스트가 10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10번. 정렬전 번호값의 항목이 지금 번호가 1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정렬전 리스트에서 1번째 항목을 가져와서 가장 큰 수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값과 가장 큰 수 변수의 값을 비교했을 때 리스트의 값이 크다면 가장 큰 수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냐면 정렬전 번호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번호에 1을 더합니다. 그럼 번호에 지금 2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렬전 항목수는 몇 개죠? 10개죠. 그러면 이 조건식이 참여되니까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정렬전 항목수의 두 번째 값과 가장 큰 수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큰 수에 있는 변수가 더 크다면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번호를 2에서 3으로 높입니다. 그럼 3과 정렬전 항목수가 지금 뭐였죠? 10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식은 어떻게 되죠? 3이 되잖아요. 3이 되니까 밑에 있는 게 또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얘를 이 블록의 반복을 10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리스트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찾았을 때 가장 큰 수를 찾았고 가장 큰 수의 위치를 찾았죠. 가장 큰 수는 정렬 후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렬 전 리스트에서 가장 큰 수에 있는 값을 삭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수의 위치를 놓는 건 뭐냐면 정렬 전 리스트에서 세 번째 항목을 지워주세요 라고 해서 위치 값을 지금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정렬 전 리스트에서는 가장 큰 값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정렬 후에는 가장 큰 값이 1번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10번을 반복을 하면 숫자들이 정렬이 돼서 이제 정렬 후에는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정렬 전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어떤가요? 이게 정렬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블록 코딩에서도 정렬 알고리즘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